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 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뉴스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내년도 2021년 최저임금이 발표가 됐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많이 안 올랐죠. 사실상 물가 상승률의 딱 그 비례한 수준만큼만 올랐다고 이제 발표가 되어졌는데요. 이 최저임금이 우리 생활에 좀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최저임금이 쟁점이 되는 상황, 이거 좀 알려보려고 해요.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저임금 얼마로 결정이 될 거냐에 대해서 뉴스에서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근로자위원들은 이제 처음에는 1시간당 10,000원을 주장을 했었고요. 사용자위원은 이제 일부 삭감을 하자라는 이제 의견들이 오가다가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이렇게 27명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익위원이 내놓은 범위 안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야밤에 결정이 됐죠. 8,720원, 올해 대비해서 130원이 오르는 걸로 결론이 나왔는데요. 물론 오른 건 맞긴 하지만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체감을 하시는 느낌으로는 거의 인상되지는 않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최저임금이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시간당으로 일하시는 분이 월급 이상으로 일을 했는데도 월급을 못 받는다. 그럼 보통 이제 노동부에서는 늘 최저임금을 마치 기준임금처럼 삼아서 계산을 좀 해요. 예를 들어 포괄임금을 다시 나눠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좀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뿐이 아니죠. 사실상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법정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삼고 나머지 임금을 비정규 수당이나 임금 성격이 아닌 걸로 채워 넣음으로써 이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이제 삼기도 많이 합니다. 한 달을 월급이 300, 400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막상 자기 기본급, 부정적인 급여를 보면 최저임금 수준이 맞춰져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번에 또 최저임금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들린 얘기로는 10대도 들어가고 상해금도 들어가고 범위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는 각종 명목의 금액이 최저임금으로서 들어감으로써 노동자는 아무래도 더 낮은 임금을, 아니면 동결된 임금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번 조치도 물가 상승률만큼만 최저임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인상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 거로 해석을 할 여지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이 많은 것은 이제 기준임금으로 쓰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임금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업급여가 있죠.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고시를 하게 되는데, 최저임금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큰 영향을 받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실업급여도 역시나 이제 하한액이 좀 더 높아질 것이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산업재해 사건을 하다 보면은 평균 임금이 좀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금이 너무 낮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최저임금만큼은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한두 달 쉰다고 했을 때 그때 지급되는 휴업급여가 원래라면 평균 임금의 70%만 지급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최저임금보다 더 적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최저임금까지는 현재는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보통 시급으로 이야기하는 금액에다가 8시간을 곱한 금액을 하루의 휴업급여로 최소한으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임금인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적어도 최저임금만큼은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출산 시기에 받으시는 급여나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같은 경우들도 똑같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하한액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 좀 한참 지났죠. 과거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을 몰라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그런 건 좀 사라졌다고 보이곤 있어요. 여전히 지방에서는 좀 있다 그러는데,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이제 최저임금만큼은 좀 지켜지고 있다. 다만 이제 주유 또는 뭐 연차 또는 최저임금에 준해서 월급을 설정했음에도 더 많은 근로를 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조금 더 쟁점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저임금은 위반하게 되면 일단은 형사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사처벌은 다소 좀 강도 높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노동부 같은 경우도. 그게 좀 안 좋은 점으로 가곤 있어요. 뭐냐면 강도 높은 처벌을 하는 대신에 웬만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해석을 안 하려는 경향은 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상여금이나 기타 뭐 식대 뭐 비용으로 준 게 있다면 그 또한 최저임금으로 봐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이제 보려는 그런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이제 뭐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는 명백하죠. 뭐 시급 외에는 뭐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다른 월임금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 최저임금이 현재 임금에 맞나는 좀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하긴 합니다. 뭐 내년도긴 하지만 뭐 임금 인상률이 되게 미미하기 때문에 아마도 뭐 코로나 여파 뭐 등등 있겠지만 내년도에 여러분들의 임금 상승률은 상당히 좀 미미할 것이다라는 점이 좀 예상은 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은 아니죠. 예. 뭐 그래도 인농사 TV에서는 뭐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좀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 문제, 근로시간 대비 결국은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금액을 최저임금보다 맞지 못한다. 최저임금은 사실은 주유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위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는. 보통 그럴 때 저희는 200부라는 개념 숫자를 많이 쓰는데 일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주 40시간 일한다는 가정 아래 이 계산 툴을 좀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 차후에 저희가 한번 좀 시간을 마련해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김남훈 TV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되어졌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8,720원 내년도에도 내 임금이 그 수준에 맞나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네이버 카페 주소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